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문가 관장 황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과목들 보이죠? 다 수능 과목이에요, 어머님들. 하늘색은요, 학생들이 미리 일단 학습을 한 과목들이에요. 물론 제가 사탐은 체킹하지 않았어요. 학교별로 커리큘럼이 약간 달라서. 조금 짙게 색칠된 것들이 학생들이 3학년 때 새로 배우는 과목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늘색들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최소한 육모 전까지 공부해야 될 학습량 자체가 1, 2학년 때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자 제가 첫 페이지로 띄운 PT예요. 이게 뒤에서 제가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학생들은 아마 수능도 내신 공부하듯이 공부할 경향이 커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습적 밸런스의 붕괴, 이런 것들로 인하여 결국에는 정시파라고 2학년 때 선언을 했지만 3학년 이맘때가 되면, 아니 정확하게는 구모 전쯤 되면 학생들이 선언하는 건 수시파예요. 그러니까 정시로 할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근데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현역생들은 수시를 선언하게 되고, 보통 그런 케이스들이라면 내년에 한 번 더 하겠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져요. 이게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고3 친구들의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 선생님이든 이제 저 수학 선생님이든 영어 선생님들은 항상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는 건 정신교육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너희들 이렇게 공부해야 대학을 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 두 번째 장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내년 학생들이 1년 동안 보내야 될 지금 시기표를 조금 보여드린 건데요. 9월에 수시 있는 건 아시죠? 뭐 끝나고. 그리고 12월 말에 정시가 있는데 보통 이맘때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겨울방학 동안에는 재수생보다 조금 더 앞선 상태에서 출발을 해요. 왜냐면 재수생들은 수능이 끝나고 12월, 1월 이맘때 놀아요. 본인이 재수를 하든 안 하든 일단 탈출했으니까 노는데, 고등학생 친구들은 지금 1, 2학년의 연장선상에서 겨울방학을 출발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앞선 상태로 출발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내면서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학습 환경의 주 공간이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벗어난 생활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나가게 되면은 수행평가를 무시할 수가 없는 환경인 거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야 되잖아요. 아무리 정시파를 선언했다 하더라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봐야만 하는 현실. 뭐 그렇다고 해서 현장 체험 학습을 내고 빠질 수 있느냐? 그것도 학교에서 도와주는 경우가 있고요. 도와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단 얘기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교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적적인 수능을 이루기 위해서, 수능에서 잘 보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게 흔들리지 않는 계획적인 움직임이 되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3 현역생들이 가지는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이거 저번 주에 1, 2학년 윈터스쿨 설명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예요. 1,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능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3학년 친구들은 내신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알고 있는 지문을 출제를 하냐, 수능에서는 모르는 질문을 출제를 하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자, 수학도 부교재 기출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를 하면서 연선에 포커스를 맞춰져 있는 시험이냐, 안 그러면은 단원 통합과 교과과정 중심의 시험을 출제하냐의 차이가 내신과 수능이에요. 탐구도 마찬가지예요. 자, 학생들이 사고의 변환만 조금 일으켜 준다면 내신을 활용해서 수능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자녀가 미적분 선택자다. 잠깐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도 꽤 되네요. 네. 확통이요? 네, 기하도 계신가요? 기하? 네. 확통이든 미적이든 기하든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미적분은 연산이 더러워요. 미적분이 연산이 되게 더러워요. 수투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연산이 많아요. 확통이랑 기하는 감각적인 게 중요해요. 그리고 확통은 양적 합수도 중요하고요. 제가 확통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친구들한테 네가 문제 풀다 토 나올 것 같으면 성적이 나오는 걸걸? 이라고 장난반 진단반으로 얘기해요. 그만큼 많이 풀란 얘기예요. 기하 같은 경우는 도형을 다루잖아요. 도형을 다루기 때문에 감각적인 거 중요해요. 근데 감각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근데 수학만 바라봤을 때도 내신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많이 풀지 않아요? 굉장히 많이 풀지 않아요? 속도도 빨라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게 내신 시험이잖아요. 내신 시험을 잘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신을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연산이 부족하다면 내신 대비라는 이유로 연산 연습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국어 영어에 대한 얘기도 할까요? 3학년 때 국어 영어 언매화작 빼고 대다수는 수능 특강에서 출제를 해요. 수능 특강이면은 당연히 학생들이 봐야 될 교재 아니에요? 저희 재수부도 여름방학 때는 EBS 수업이 있어요. 재수생들도 EBS를 보는데 고3 친구들이 EBS를 안 본다. 그건 수능을 잘 안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수능 특강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그 수능 특강을 여러 번 풀어보고 지문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처럼 외워서 풀란 얘기가 아니에요. 수능 특강을 풀어보고 지문을 분석하고 이런 지문이 얘기하는 바는 무엇일까에 대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내신이란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내신을 어떻게 활용해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3학년 올라가는 친구 중에서도 교과나 학종으로 대학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도 내신만 파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신에서 요구하는 시험 범위가 수능이기 때문에 내신과 수능과 연계된 학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는 100% 암기형 학습이었다면 3학년 때는 원리형 플러스 암기형 학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로 조금 생활 패턴 자체가 전환이 되어야 1년을 좀 알차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거 있어요. 내신을 제대로 공부했던 학생의 수능 공부 적응력이 좋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서울대 간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가르쳤던 친구겠죠. 이 친구는 이제 수시에서 서울대, 고대, 연대, 성대, 서강대가 다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를 갔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내신이 1점대 초예요. 근데 이 친구가 수능도 굉장히 잘했던 이유는 내신 공부할 때 거기 학교는 시험이 쉬워요. 시험이 쉬운데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데 제가 어려운 문제도 꾸준히 풀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얘는 군말 없이 푸는 거예요. 왜? 내신 공부할 때도 분명히 한두 개 까다로운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수능에서도 어려운 거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서 맞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자꾸 보는 이유는 내가 그 문제에 들어가 있는 핵심 개념은 무엇일까를 뽑아낼 수 있는 문해력 연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난도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풀어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수학에서 1등급 맞았어요. 아시잖아요. 1등급 비율 중에서 문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인문계열 친구가 수학 1등급이었다면 굉장히 잘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시파든 내신파든 어쨌든 간 수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까다로운 건 분명히 꾸준히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국한적으로 수학만 얘기를 하면 일주일에 어려운 문제는 10개 정도는 풀어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두 개 정도죠. 하루에 한두 개 정도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필요해요. 언제? 겨울방학 때. 근데 이제 고난이도 문제라는 건 1등급 친구들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5등급 친구한테는 3등급짜리 문제가 고난이도 문제죠. 그러니까 본인 수준보다 어려운 문제를 꾸준히 고민하고 풀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학교 들어가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학교 들어가면은 그런 걸 할 여력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겨울방학 동안에는 조금 까다로운 것들에 대한 연습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상위권 친구들은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돼요. 1, 2학년 모의고사
중요할까요? 전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2학년 때 보는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3학년 올라가면서 선택제로 바뀌기 때문에 체감하는 난이도가 달라져요. 느낌이 달라진다고요. 그리고 1,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는 굉장히 범위가 지역적이에요. 근데 고3 때 보는 건 전범위잖아요. 그리고 고1, 2 때 나오는 모의고사는 기출, 단순, 변형 정도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고3들한테 교육청 모의고사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반대로 기출문제 학습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수능은 단순 기출 변형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단원 통합,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 성적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3학년 때는 곤두박질 칠 가능성도 있고요. 수학만 얘기하면 꼭 7번, 5번, 6번에서 틀려요. 그러니까 연산 실수한다고요. 그럼 잘하는 친구들은 반대로 뭘도 좀 풀어봐야 돼요. 대표 유형, 연산 연습, 빠르고 정확히 하는 연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겨울이에요.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탄탄해져요. 자, 국어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좀 해볼까요? 제가 국어 선생님 아니지만 저도 수능 세대 사람이라서 가끔씩 국어 못 보고 와서 학생들이 얘기해요. 선생님 이번에 언매가 너무 어려워서 시험을 못 봤어요. 언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그 시간 내에 언매랑 독서랑 문학을 다 같이 봐요. 독서 문학 강한 친구들은 언매가 어려워도 독서 문학에서 시간을 본인이 타이트하게 줄일 줄 알아요. 근데 국어 기본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은 언매가 어려우니까 시간을 많이 소진했겠죠. 근데 독서 문학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연습이 안 되어 있으니까 독서 문학에서 지문을 몇 개 못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새 수능은 기본기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시기예요. 혹시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 신문에 모의고사 있었던 거 아세요? 뭐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옛날에는 모의고사가 실려 있었어요. 그 당시 수능은 뭐냐면요, 머리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수학도 이거 왠지 이거일 것 같은데 라는 감각이 있으면 문제가 풀려요. 근데 요새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요. 기본기 싸움. 그래서 단원 통합이 들어가요. 고1 과학.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신하고 수능을 구분해서 하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겨울방학 때 해야 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 자녀한테 조금 적당한 학습법을 좀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공간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표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있는 시기죠. 이게 학생들의 학습 주기예요. 이게 최근에 굉장히 더 심화된 상태예요. 학생들은 집중할 수 있는 시기 자체가 4주도 안 돼요. 근데 수능은 1년을 끌고 가야 되죠. 학생들의 습관부터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 더. 학생들은 굉장히 마음이 급해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 6월 모의고사 국어가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근데 수학, 영어는 올랐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성적이 오른 거죠. 근데 학생들은 국어가 안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9월 모의고사에선 수학, 영어보다 국어 시간을 더 투자해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깨져버린 거죠. 그럼 국어는 오르겠죠. 수학, 영어는 떨어지겠죠. 그럼 이 친구는 수능 때 어떻게 공부해요 또? 국어 올랐으니까 수학, 영어 집중해요. 그럼 국수형 등급 이렇게 나겠죠. 뭐 4, 2, 2. 대학 못 가죠. 수능은 분명히 1년을 요구하는 학습 주기를 가지고 있고요. 성적 패턴도 반드시 단기간에 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수업은 1년 단위 수업이에요. 수능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성적이 안 나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기 싸움이라고요. 기본기에 대한 연습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성적이 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피드백은 분명히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바라봤을 때 얘가 지금 당장 성적은 나오지 않지만 기본기가 찼구나. 혹시 그 RPG 게임 같은 거 아세요? 그 경험치가 쌓여 레벨업 하는 거. 그러니까 성적은 그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식에 대한 피드백을 꾸준히 받으면서 중장기적인 설계를 한다면
분명히 내년 대입에서는 남들보다 더 나은 성적을 마지막에 거둘 수가 있겠죠. 자, 잘 안 보이시죠? 내신이고요. 대학별 고사고요. 수능이에요.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은 많아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신이 좋은 친구들은 당연히 최저를 위한 수능까지 대비한 학습이 되어야 되고요. 수능만 대비하는 친구들은 대학별 고사도 고려한 학습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은 분명히 수능은 멘탈 싸움이에요. 요새 학생들 학교에서 내신 보면 몇 과목씩 보는지 아세요? 한 과목, 두 과목. 부모님들께서는 학창생활 기억하면 몇 과목씩 봤었나요? 세 과목, 네 과목. 그러니까 1교시 때 시험을 망쳐도 2교시 때 우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정신 차리고 그 다음 과목 준비해야 돼요. 근데 학생들은요, 하루에 한 과목, 두 과목 본다고요. 시험 망치면 시험지 찍고 집 가서 울고 잠깐 한 3-4시간 자다가 집 가요. 근데 수능은 그렇게 못해요. 수능은 국어 끝나고 나서 빨리 멘탈 차려야 돼요. 그래야 수학을 보죠. 근데 수학이라는 과목이 어마어마하게 부담을 주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망치면 수학도 자연 망해요. 그럼 일단 영어 듣기가 안 들려요. 근데 탐구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봐요. 왠지 아세요? 모든 걸 놨거든. 그러니까 포기한 생도를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기억이 다 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별 고사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생들이 가지는 정시에 대한 부담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대적인 흐름 그리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성향에 맞춰서. 그러면은 겨울방학 동안에는 대학별 고사가 결국에는 필요할 친구들이라면 간단하게 학습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면 논술은 쓰기 연습이에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논술은 겨울방학 때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수업에다가 한번 쓰기 연습하는 정도. 일주일에 3-4시간이면 나쁘지 않을 텐데요. 어쨌든 간 다양한 방법의 입학 전형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직 생각할 여유는 못 돼요. 고집 많이 부려요. 엄마 나 수능만 공부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준비를 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찍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능 중심의 사실은 커리큘럼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고요. 내신. 제가 저기 수능과 내신을 공부하는 시기를 단절시켜 놓지 않았어요. 점점 수능에 대한 비율이 줄면서 내신에 대한 비율을 늘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기말고사 보는 당일쯤 되겠죠. 그러니까 내신에 대한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월 말에 중간고사를 본다면 3월 말에는 한 5대5 정도? 그리고 그 다음 주에 4대6 정도로 내신에 대한 비율을 늘리고 그 다음 주에 3대7, 그 다음 2대8, 1대9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내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유 있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리고요, 학생들 충분히 가능해요. 냉정하게 얘기해보죠. 학생들 직전 대비 몇 주 전부터 들어가죠? 에이, 거짓말. 학생들 2주 전부터 공부하잖아요. 맞잖아요. 학원이 6주 전부터 시작하는 거고 학생들은 2주 전부터 하잖아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생활 패턴을 수능 공부로 채워주는 거예요, 어머님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소화 못할 스케줄은 아니에요. 분명히 해야 돼요. 물론 그렇게 공부하기 위해선 겨울방학 때 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거 맞고요. 자, 간단하게 몇 개 좀 넘어갈게요. 이게 N수생과 현역생의 차이에 대한 언급인데 고2 친구들에서 고3 넘어가면서 학생들 기출문제 진짜 안 봐요. 기출문제 봐야 돼요. 모든 수능은 신유형이 나오지 않아요, 요새. 기출문제 플러스 단원통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시험이에요. 학생들 기출문제 진짜 안 보는데 방학 때 기출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리고 기출문제집은 수능 전날까지 봐야 되는 자료예요. 다만 시기별로 학습법이 다르겠죠. 겨울엔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해당하는 핵심 개념이 무엇인지 정리한다. 6월에는 3, 4월에는 고난도 기출문제를 풀면서 난도 있는 문제에 대비한다. 여름방학 이후에는 뭐가 되겠어요?
실제 기출문제를 모의고사처럼 풀면서 훈련한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수능 전날 그해 실시했던 6월, 9월과 전에 실시했던 수능을 전 과목을 한 과목씩 다 풀고 들어갔었어요, 수능에. 근데 시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수능 전날쯤 되면 답이 외워져요. 그럼 내가 이 문제가 어떤 걸 요구하는지가 보인다고요. 그 정도로 연습이 돼야 되는 게 기출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학생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오답 정리를 재수생들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고1, 2는 오답 정리 본인이 잘 안 해요. 학원에서 해줄 거예요. 학생들이 해야 돼요. 저희 윈터스쿨 들어오면 패드 못 써요. 패드로 쓸 수 있는 건 딱 세 가지예요. 문제 풀기, 노트 필기, 인강. 음악 듣는 것도 불가능해요. 수능 볼 때 음악 안 듣잖아요. 그쵸? 근데 패드를 쓴다면 차라리 오답 노트를 만드는데 좀 쓰라고 좀 해주세요. 얼마나 편해요. 사진만 찍어서 이렇게 잘라 놓으면 되는데. 저 예전처럼 딱 풀가지고 붙이는 식이 아니잖아요. 패드는 그렇게 이용하라고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N수생들은요 스케줄러 관리가 필수예요. 그래서 저희 재수부 전략담임 선생님들은 매주 월요일날 스케줄러를 걷어서 검사해요. 물론 윈터스쿨 때 이런 거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썸머스쿨에 했던 고1, 2 친구들 중에서 저기 막 화성 동탄에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거기 친구들도. 그러면 학기 중에는 내신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기 힘들죠. 근데 이 친구들이 썸머 끝날 때 가져가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종이로 된 스케줄러거든요. 이거 막 요만큼씩 가져가요. 가서 학습 관리하겠다고. 가끔씩 카톡 와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올인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연중 진행되는 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저희 센터장님이 매주 관리하고 있고요, 스케줄러를. 그러니까 학생들도 겨울방학 때 이런 스케줄러에 대한 연습을 조금 해야 되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한 장짜리 보여드릴 거예요. 다만 스케줄러 할 때 두 가지는 좋지 않아요. 색칠 공부. 두 번째로 안 좋은 건 알림장. 알림장은 스케줄러가 아니에요. 알림장은 기록지일 뿐이에요. 스케줄러는 뭐냐면요. 일주일 동안에 내가 공부해야 될 걸 미리 계획하고 실천하고 피드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러는 2개 써도 괜찮고요. 이거 하나만 써도 괜찮아요. 일일별로 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주일치가 낱낱이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런 걸 공부하고 연습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자,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등장하는 세 가지예요. 잘 안 보이시죠? 이거 2016학년도 9월 수영 B형인데요. 1등급 컷이 100점이에요. 2등급 컷이 92점이에요. 수학 어려운 문제는 4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92점이면 몇 개 틀린 거죠? 2개.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여기가 29번이고 30번이에요. 오답률이에요. 29번의 오답률이 더 높았던 시대예요. 자, 이걸 학생들이 알아야 돼요. 학생들은요 22번까지가 수학 공통과목이에요. 20번 어려우면 21번, 22번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29번보다 30번이 오답률이 더 낮았던 적이 있고요. 이때 29번을 안 풀고 30번도 안 풀었던 친구들은 실수 하나 하면 3등급인 거예요. 대학을 못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울권으로. 분명히 요새 수능은 문제 순서대로 난이도 배열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학생들이 단지 뒷문항에 대한 어려움에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겨울방학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 수준보다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 것. 이건 수학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수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과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중에는 본인이 취약 단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험 현장에서 내가 적분 문제인데 내가 적분이 약했네? 일단 넘어가자. 근데 뒤에 건 지수로 감수네 22번이 나는 좀 강해. 그럼 그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험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는 본인 수준보다 높은 문제를 꾸준히 풀기, 그 이후에는 취약 단원을 확인한 다음에 전략을 세우기. 자, 두 번째입니다. 이거 올해 9월이에요. 확통입니다, 참고로.
이게 요새 학생들 말을 빌렸으면 개 길죠. 겁나 길죠. 학생들 요새 글을 못 읽어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국어도 안 나오고 영어도 안 나오고 수학도 안 나와요. 수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일단 지문을 읽는 게 먼저예요. 애들 습관 잡아줘야 돼요. 밑줄을 친다든가 동그라미를 친다든가. 그리고 문해력 키우기 위해서 읽기 연습 좀 많이 시켜야 돼요. 특히 국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1, 2학년 때 국어가 잘 나오는데 3학년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수학도 떨어지고요. 이거 1, 2학년 모의고사는 이 정도 길이 나오지 않아요. 원래 확통은 문제가 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요새 길어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조금 부모님들은 좀 공감 가실 자료예요. 공감도 하시죠? 예전에 이런 거 많았죠. 다 써가면서 풀었잖아요. 아니 근데 저 한 문제가 대학을 결정한다면 저렇게라도 풀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새 친구들은요 풀지 않아요. 끈기가 없다고요. 이게 요새 친구들이 가지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건 시대적 현상이에요. 학생들은 활자보다는 영상에 익숙한 세대고요. 그리고 지루하면 요새 뭐예요? 드라마 보다가 뒤로 가기. 급해요. 그러니까 끈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민도 충분히 하지 않아요. 과외하고 학원에 대해서 제가 장단점에 대해서 요새 좀 많이 얘기하는데, 과외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죠? 우리 애만을 봐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단점은 뭘까요? 우리 애만 봐주고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우리 애만 보기 때문에 답답해요. 앞에서 보고 있으면. 왜 못 풀지? 기다려주지 않아요. 바로바로 해결해줘요. 학생들은 고민 시간이 길지 않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1시간 이상 고민해야 되는 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이 짧아지기 때문에 학생들은 머리 아픈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때는 왜 저렇게 풀어? 이렇게 하고 넘어갈 웃음거리였는데 요새는 풍자거리인 거죠. 우리 때는 이렇게라도 했는데 니들은 왜 안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 3가지 필요해요. 두려움 극복해야 되고요. 문해력 연습해야 되고요. 고민과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뚜렷한 목표 의식 필요해요. 애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고 올해는 또 특히나 좀 여유가 많잖아요. 그 학생들 대학교 한 병원 데리고 가주세요. 서울로 그냥 외식 같은 거 할 때 서울로 한번 가서 대학교 한 병원 넣어주세요. 그냥. 아니면 친구들끼리 보내주시든가. 그러면서 대학생들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학생들 솔직히 공부해라 한다고 해서 공부 안 해요.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그럼 본인이 깨달을 수 있는 뭔가의 한 가지 방안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 탐방을 가서 대학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는 시간 나면 대학 탐방을 한번 가봐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목표를 부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윈터스쿨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고3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부 다 수능, 즉 수능만을 하시는 대표 강사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고3만 전문적으로 하시든가 재수부 선생님이든가. 겨울에는 종합형이에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고정된 루틴을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루틴이 일정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는 지역학원이랑 달라요. 광역학원이고요. 재수생이 있는 학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 대입 방향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고3은 중요해요. 겨울방학 때 방향 설정을 해야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생기부가 취약한데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 생기부 내용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친구들은 겨울에 빨리 잡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 친구가 그 케이스거든요. 생기부 내용이 안 좋았는데 3학년 1학기를 좀 알차게 채워서 그 서류를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입에 대한 방향 설정도 겨울방학 때 필요합니다. 저희 윈터스쿨 브로셔를 조금 보시면요, 뒤에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앞쪽으로 한 장만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어디가 페이지가 20쪽이죠? 20쪽 잠깐 봐주시겠어요? 자, 일단 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은요 7시 50분까지 등원하게 됩니다. 그럼 조금 거리가 먼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될 거고요. 보통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셔틀버스를 타게 돼요. 그러면은 7시 30분에서 40분 사이 학원에 도착하게 되고요. 7시 50분까지 강의실로 입실하게 돼요. 혹은 라이브러리 독서실로 입실하게 된다든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침에 영단어 시험을 봅니다. 점심에 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아침에 출석 체크 및 등원하기는 한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8시 20분부터 12시 10분까지가 오전 수업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저희는 수업 자체가 100% 선택제예요.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기 때문에 어떤 친구는 1, 2교시 수업이 있어서 이게 본관동에 와서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요. 뭐 3, 4교시 수업이 없으면은 옆에 편의점 건물 있죠? 1층부터 4층까지가 전부 다 독서실이에요. 그 독서실로 이동해서 본인 자리에서 2시간을 자습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12시 10분부터 1시 반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 저희 지하에 식당이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제가 날이 갈수록 살이 찌는 이유가 있습니다. 식사가 맛있기 때문에 점심 식사할 거고요. 그리고 5교시 1시 반부터 8교시까지도 마찬가지로 오전처럼 학생들이 수업이 있으면 여기에서, 수업이 없으면 독서실 동에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담임 종례가 있습니다. 담임 종례 중요해요. 학생들 정신교육 해야 돼요. 잔소리 해야 돼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너희들이 지금 이 시점에는 뭔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담임 종례 있고요. 저녁 먹고요. 그리고 야간에 3시간도 마찬가지로 수업 혹은 자습이에요. 자, 그러면 하루에 필수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정도 나오죠? 손가락 쓰셔도 돼요. 4 더하기 4 더하기 3을 하시면 됩니다. 몇 시간이죠? 11시간. 그 11시간이 총 5일, 55시간이죠. 55시간에다가 토요일도 저희는 의무 등원입니다. 7시 50분까지 등원하게 되면은 6시까지는 의무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9시간이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 74T 정도 나와요. 74T 정도, 72에서. 자, 저기에서 4대 6 정도의 학습 시간과 자습 시간의 비율을 가지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그래서 수업은요 28T에서 32T 정도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토요일 6시까지가 의무 학습이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비율을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토요일 야간은 선택자습이에요. 선택자습. 그리고 일요일 날은 9시부터 10시까지가 선택자습이고요. 그래서 선택자습인 날에는 학생들이 학원을 오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요일 같은 경우는 등하원 셔틀은 없고요. 토요일도 야간 셔틀은 없어요. 등원 셔틀은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급식실을 운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 학생들이 등원하게 되는 필수적으로 있는 6시까지는 중식, 석식을 전부 다 여기 식당에서 먹을 수 있고요. 토요일 오전까지는 등하원 셔틀이 전부 다 있어요. 물론 도시락을 싸우셔도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식 굉장히 맛있고 괜찮아요. 학생들이 밥 시간만 기다려요. 왜냐면 그 치열하게 공부하는 와중에 밥이 맛있어야 그래도 기쁨이 있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학생들이 본인이 짠 시간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등원할 때 핸드폰 제출이요. 하원할 때 핸드폰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원 내에서 전자기기 사용은 가능은 하다. 단 3가지만. 노트 필기, 강의 듣기, 문제 풀기. 음악 듣는 거 또는 카톡, 인스타 이런 거 다 불가해요. 유튜브도 수업 외, 학습 용도 외 내용은 전부 다 불가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가끔씩 패드를 적발돼서 압수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정에서도 따끔한 한마디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 압수되는 경우는요, 알게 모르게 3, 4번 경고 먹었다는 얘기예요. 3, 4번씩이나 경고 먹었는데 뺏겼다는 얘기는 심각하게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고3이에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1장, 2장 넘겨주시면 고3 커리큘럼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은 16쪽이 되겠죠? 17쪽. 자, 일단 저희는 모든 강좌가 수능 전문 선생님들이 진행할 거고요. 저희가 방학 때도 논술 강좌, 탐구 강좌도 전부 다 개설은 됩니다. 전부 다 연간 커리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자, 일단 국어부터 보면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부터 진행되는 모든 기본 수업들은 선생님 이름으로 강좌가 개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이길이 국어 결정적 지식 해가지고 김기리 선생님과 류신 선생님이 문학과 독서에 대해서 각 4시간씩 수업을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걸 들을 수도 있고요. 이걸 들을 수도 있겠죠. 물론 학생들이 시간표를 결정하고 수업을 듣기는 하지만 본인 생각보다 수업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시간표 정정이 가능해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수능 국어 수업 이외에도 엄매하고 화작 수업이 각 ET씩 개설이 됩니다. 얘들은 전부 다 영역별 개념 강좌겠죠. 근데 제가 위에다가 권장 지수를 4T에서 6T로 잡아드렸어요. 그럼 학생들은 기본 수능 국어 하나, 에다가 필요하다면 엄매 또는 화작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매 친구들 경우에 엄매 하나 듣고 뭐 예를 들어서 김기리 쌤 수업 하나 듣고 그럼 6T 정도로 수업이 맞춰지겠죠. 자, 두 번째로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김원태 선생님, 김한석 선생님 그리고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근데 물론 선생님 이름을 걸고 수업을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수준별 수업을 먼저 지향해요. 왜냐면 수학 같은 경우 수준에 따라서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진단평가를 응시해 주셔야만 해요.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업에 어느 정도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듣지 마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학생들이 진단평가 결과를 가지고 본인 수준을 알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해야 훨씬 더 알찬 겨울방학이 되겠죠. 그래서 앞쪽에 보면은 저희 윈터스쿨 이제 등록금이랑 이렇게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진단평가 일정들이 전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해 주시면 저희가 안내 문자는 전부 다 발송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진단평가 반드시 그 전에 실시하시고 그리고 상담 필요하시면 데스크로 문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학습적인 부분이면 제가 내려가서 상담을 전부 다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수학 선생님이지만 국영수에 대한 진단평가 분석지를 보면 이 친구가 뭐가 부족한지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평가를 조금 이르게 보신 분들은 그걸 미리 상담 받으셔도 좋고요. 좀 늦게 봐서 윈터스쿨 때 분석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면은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 그 분석지를 바탕으로 해서 학습 상담은 전부 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물론 미적분하고 확통 강좌도 개설이 되고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수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커요. 그래서 심화반은 4T, 기본반은 6T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영어도 넘어갈게요. 자, 영어는 저희 서민권 선생님, 장동원 선생님이 수능 영어 수업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문법 강좌도 있어요. 자, 영어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가 제가 4T에서 6T 정도 권장 드렸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4T에서 6T 정도 수업을 들으면 돼요. 가장 좋은 건 국어, 영어 합쳐서 10T 정도 채워주시면 돼요. 10T 정도. 그리고 제가 앞쪽에다가 수학은 12T에서 14T 정도 권장드렸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12T를 듣는다고 치면 12T를 듣는다고 치죠. 12T를 들으면 국수영 합치면 전체 몇 시간 정도 나오죠? 22시간. 22시간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일주일 동안에 30시간을 기준으로 앞에 2시간, 뒤에 2시간 더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28에서 32. 그러니까 30시간 정도면은 학생들이 학교 기준으로 6교시 정도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시간 수업, 그리고 8시간, 7시간, 8시간 정도는 자습시간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밸런스예요. 자, 그리고 저희는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사탐 같은 경우는 사문생은 한지가 겨울방학 때는 개설이 되고요. 물항생지는 전 과목의 과탐으로 개설이 됩니다. 다만 윈터스쿨 7주 기간 동안에 모든 개념이 다 나가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 핵심 개념 위주로 주요 개념을 전단원으로 다루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겨울방학 끝나고 저희는 당장 성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기본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 점점 채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단원, 전단원을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인문논술, 수리논술 강좌도 윈터스쿨 때 진행을 해요. 다만 이게 학생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기는 해요. 국수형 탐도 해야 되는데 논술까지 하기 벅차요. 그러니까 논술 강좌는 근데 저희가 첫 주부터 개강하지 않아요. 논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1월 3주차, 4주차에 개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윈터 프로그램이 총 7주인데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4주만 진행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별고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면 겨울방학 동안에 4주면 8시간밖에 안 되죠. 8시간 정도를 조금 투자해서 논술이 어떤 건지를 알고 쓰기 연습 정도는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인문논술, 수리논술 각 2시간씩 진행되기 때문에 아까 22시간이 국수형이었죠. 여기에다가 탐구 2과목 하면 6시간이에요. 그럼 28시간이 딱 나와요. 거기에 논술까지 해도 30시간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간표를 전부 다 짜드릴 수 있게끔 강의 계획서도 올려드릴 거예요. 물론 그 강의 계획서는 저희가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조금 디테일한 강의 계획서를 전부 다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럼 읽어보시고 학생하고 논의 한번 하고 그리고 12월 27일 날 오면 학생들이 시간표를 결정하는 OT를 진행할 거예요. 그럼 제가 거기 올라가서 국어는 이렇게, 수학은 이렇게, 영어는 이렇게 먼저 결정을 하자라고 다 가이드를 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현장에 와서 시간표를 본인이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짜여지게 되면 시간표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 그리고 저희가 진행되는 기본 학습 강좌 이외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른 강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컨텐츠 수업, 실전 모의고사 수업.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어는 2감 모의고사, 2감인가 한수인가 뭐 봤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총 3회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실무 수업도 들었던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케줄러 작성법 수업. 학생들 스케줄러 써야 되잖아요. 이거 담임 선생님들이 코칭해 주시고 피드백 주시지만 그 이전에 스케줄러 작성에 대한 수업이 한 번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입시 특강. 작년에도 저희가 고3 대상으로 입시 특강을 했었어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 아까 원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죠? 뭐 이런 기본 과목 이외의 수업도 알차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학과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습관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도 전부 다 설명을 할 거고 그거를 7주 동안 반복 훈련할 거예요. 누가? 담임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은 전부 다 저희 전략 선생님들이에요. 전략 담임 선생님. 그리고 학과 선생님들은 당연히 수업해준 선생님들. 그리고 여기 지도 선생님은 아까 독서실 관리 해주신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서실에서 자고 있으면 경고하고요. 그럼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 친구들은 잠깐 격리할 거예요. 교무실로. 네. 왜냐면은 본인이 조는 것과 자는 것은 달라요. 자고 있으면 주변 친구들한테도 영향을 줘요. 그것 때문에 잠시 격리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도 선생님, 학과 선생님, 담임 선생님 세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로 저희는 학생들을 관리를 진행할 거고요. 저희 전략 담임 선생님들은 학습 관리, 생활 관리뿐만 아니라 입시 관리도 같이 진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윈터 입학하게 되면은 각반 담임 선생님들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입시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코칭을 조금 해주실 거예요. 너는 조금 지금 내신 성적이 좋으니까 내신에 조금 더 신경 쓰실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 혹은 뭐 내신 너무 안 좋아요. 그럼 너는 좀 논술을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니? 수능 공부를 하는데 국어가 너무 안 나온대요. 그럼 국어 선생님하고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이 좀 이 정도는 좀 봐줄게. 좀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좀 윈터스쿨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좀 이런 입시적인 방향들, 학습적인 방향들에 대해서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 전부 다 코칭해 줄 거고요. 윈터스쿨 이후에는 저희 입시 센터장님께서 입시적인 얘기는 이어서 학생들에게 조금 해 주실 겁니다. 자, 아까 스케줄로 말씀드렸죠?
이게 일주일간의 스케줄을 작성하고 실천한 결과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정도로 쓰고 일주일을 설계하고 연간을 보낼 수 있게끔 저희가 매주 학생들에 대한 스케줄을 점검, 피드백하고 부모님께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매주 개선되는 게 또 보이겠죠. 자, 그리고 또 저희 원장님께서 출제하시는 영단어. 영단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영어 학습에서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학습 습관적인 부분에서도 중요해요. 저희 영어 단어 화수목 실시해요. 그리고 금요일엔 화수목에 대한 누적 테스트예요. 월요일은요 전체 누적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꾸준하게 공부하는 학습 루틴을 조금 잡아드리는 도구로서 저희가 영단어 시험을 활용할 거고요. 영단어 시험이나 저희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 전부 다 케어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입시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윈터 동안에도 입시 전략 설계라든지 생기부 점검, 입시 특강 진행해 주실 거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학과 선생님들에 의한 관리, 그리고 학과 선생님들에 의한 수업. 그러니까 저희 고3의 모든 수업은 각 학과 선생님들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겨울방학에 공부하면 돼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도 공부를 해야 돼 라는 모든 거에 대한 관리를 진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입시, 수업, 관리적인 부분에서 세 개를 전부 다 한꺼번에 케어해 줄 수 있는 윈터 스쿨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설정해 있고요. 저희 개강이 1월 3일 1시예요. 토요일. 근데 여기 이제 물음표가 뜨는 분들이 계시겠죠? 아직 학교가 방학인데요. 1월 5, 6, 7, 8, 9가 그 다음 주예요. 5, 6, 7, 8, 9 중에서 3, 4일 정도는 야간 수업만 진행할 거예요. 야간 수업만 진행하고요. 전부 다 정규 수업인데 야간에 진행되는 임시 시간표로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학교 방학 일정이 더 늦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전부 다 여기 카메라 보이시죠? 카메라로 촬영을 여기요 가운데 제 바로 앞에 네 카메라로 전부 다 촬영해서 전부 다 저희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보충도 가능해요. 그 말은 즉 학생들이 수업 듣고 어려운 것들도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한 고민 시간. 고민해보고 안 되면 영상 보고 안 되면 선생님한테 와서 질의응답하고. 자, 저희는 윈터스쿨 이외에도 1년 동안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수능 공부를 하고 대학 입학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연간 커리큘럼의 일부로서 윈터스쿨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 저희 윈터스쿨에 입학하게 되면 고3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충격을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런 수업을 들었는데 이런 수업도 있었구나. 이게 진짜 수업이네. 저희 수업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선생님들이 오셔도 잘 가르친다는 건 되게 자부해요. 그리고 저희 전략담임 선생님들에 대한 관리력도 저는 자신하고요. 어쨌든 믿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2세대, 대입 세대가 한 번에 대학 갈 수 있게끔 습관적인 부분부터 잘 잡아 드릴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요새 많이 하는 말이에요. 공부를 하고 있대요. 하지만 선생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하고는 조금 다르죠. 12월이 되면요. 아니 1월이 되면요. 내년에 대학을 가고자 하는 27학년도 대학 입학을 하고자 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을 그리고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 시작이 겨울방학이 될 거고요. 그 겨울방학 때 좋은 습관을 자양분으로 만들어서 성장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도록 할 겁니다.